근데 이 부동산 경매를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갑구의 예고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물건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등기부등본 을구의 예고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건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처분에 대한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처분에 대한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처분에 대한 종류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두 가지 종류에 대한 가처분만 아시면 된다. 첫 번째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다.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요. 지금 둘이 소송 중이에요. A의 앞으로 지금 소유권이 있거든요. B가 소송을 건 거예요. 원래 그 부동산이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지금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내 부동산 소유권 다시 돌려줘라. 근데 그 소송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A라는 애가 이 부동산을 다른 애한테 홀랑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다가 설정해 놓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져 있고 만약에 소송 중에 들어가 있고 그 A소에 있는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다. 근데 만약에 그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수가 되는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낙찰받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좌지우지 갈리게 됩니다. 만약에 소송을 건 B가 그 소송에서 이겨버리면 내가 A소의 부동산 낙찰 받았잖아요. 낙찰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소유권을 B한테 뺏겨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수가 되는 사건은 그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던가 이미 소송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2차를 들어가 볼 수가 있지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물건은 2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수가 되는 사건은 그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이미 결과가 나왔을 때만 입찰할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예고등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고등기는 2011년도에 폐지가 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는 예고등기를 설정하고 싶어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럼 지금 현재 2023년도입니다. 예고등기가 폐지가 된 지도 12년이 넘었는데 이 내용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겠죠?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는 예고등기 설정하고 싶어도 설정 못합니다. 2012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오는 경매물건이 여전히 예고등기가 살아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예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고등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예고등기라고 하는 것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내용이 좀 유사한데요. 이 둘이 소송에 들어가 있을 때 이 권리가 말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낙찰받으려고 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 약간 경고적 효력으로 설정하는 등기를 예고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고등기는 보통 말소 예고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해서 설정되는 권리가 말소 예고등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말소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일부 권리가 소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동산 경매를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갑구의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물건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등기부등본 을구의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건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은 바로 뭐냐?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보게 되면요 3가지 란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표제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는 데가 갑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는 데를 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구의 예고등기가 설정되면은 소유권이 말소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근저당권, 뭐 지상권 이런 게 말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구의 예고등기가 설정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소유권이 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 물건 낙찰받았는데 그 소유권 자체가 말소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난 낙찰받고 그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고등기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 게 둘이 소송 중에 있다는 거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 소송 결과 이미 나왔다던가 그런 경우만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소유권 A 앞으로 있어요. B가 소송을 건 거죠. 소유권 말소하겠다. 소송 걸었어. 여러분들이 A 소유에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으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서 원론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B가 소송 걸었죠.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 누가 원고가 되는 거고 누가 피고가 되는 걸까요? 항상 소송을 건 사람이 원고, 소송을 받은 사람이 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소송을 걸었으니까 B가 원고.
그다음에 A가 소송을 받았으니까 A가 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누구를 응원해야 되는 겁니까? A가 이기기를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고가 승소하고 원고가 패소를 하면은 이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원고가 승소를 해버린다? 여러분은 그 부동산 소유권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예고 등기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말소 기준 권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인수되는 권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고 등기였죠. 그래서 예고 등기는 언제 설정됐는지 상관없어요. 항상 낙찰자한테 인수기 때문에 이 예고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조심해서 분석하셔야 된다. 특히나 그 예고 등기에서도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관련된 사례를 한번 보면서 그 내용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보면 2012 타경 31193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1원동. 혹시 들어보셨나요? 1원동? 1원동을 못 들어보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아마 삼성의료원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삼성의료원 인근에 있는 지역이 1원동입니다. 요즘에 저 1원동은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거기에 다세대 빌라가 겸해물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지 지분은 약 한 10평, 건물 실평수는 12.5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건전 가격 3억 2,400만 원 정도에 나왔다가 두 번 유찰되고 낙찰됐죠. 얼마에 낙찰됐는가? 2억 5천만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그럼 저 낙찰받은 사람은 경매로 이차에 들어가서 한 7천만 원 정도 다세대 빌라를 저렴하게 낙찰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낙찰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현황 한번 봐봤을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 찾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그럼 해당 사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007년 2월 1일 날 설정되어 있는 하나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럼 그 권리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가 전부 다 소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마우스 스크롤을 조금만 더 내려보니까 빨간 색깔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고 등기라는 게 설정되어 있다. 이 예고 등기라고 하는 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든 늦게 들어왔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가 예고 등기다. 그럼 그런 예고 등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해당 사건은 그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무권 까딱해서 잘못하면은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낙찰 받고 잔금 지불해도 소유권이 상실될 수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건은 그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던가 이미 소송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낙찰 받아볼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은 항상 예고 등기가 설정되면은 그 옆에 관련된 그 소송 사건 번호가 같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한번 해봐야 돼요. 검색을 한번 해봐서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고 혹시는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내용 확인해 봐야 된다. 옥션원이 좀 편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건 번호가 나와 있으면은 옆에 링크가 같이 걸려 있어요. 클릭하면 바로 검색하는 란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는 란으로 넘어가서 해당 사건을 검색해 보면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그 종국 결과를 한번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2011년 5월 26일 날 원고가 패소했다 이렇게 나왔죠. 원고가 패소했다, 소유권을 말소시키겠다라고 소송을 건 사람이 졌다라는 거죠. 이 사건 여러분이 낙찰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건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건은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송 결과가 나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차를 들어갈 수가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 외적으로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고 소송 결과 알 수 없다라고 하면은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